먼저 이렇게 부족한 제게 이렇게 많은 소중한 분들 모시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세균 의원님과 김대호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을 할 때 보통 이제 가벼운 농담을 하라고 제 스승이 항상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승님이 가르친 대로 농담부터 하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네이션,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창업 국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위치와 역사 때문에 항상 전쟁 같은 걸 많이 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상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항상 솟아오르고 사업화되고 성공하는 그런 국가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미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스타트업 미션이라는 책인데 앞부분에 재미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 is your opinion about beef shortage? 그러니까 소고기 부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먼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What does shortage mean? 부족한 게 뭐죠?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부족한 나라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조금 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Excuse me, what is your opinion about beef shortage?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What does beef mean? 소고기가 뭐죠? 그랬답니다. 워낙 좀 어렵고 그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질문을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 말이 What does opinion means? We just follow what government said.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opinion이 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의견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what's the meaning of beef shortage?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What does excuse me mean?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면 바로 맞공격을 해야지 실례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 뜸들일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해외에서 이제 학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은 뭘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동의했던 그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Excuse me, what is your opinion about beef shortage? 하면은 한국 사람은 답을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한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What is your party? 그러니까 정당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님 앞에서 예를 들면은 감히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긴장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용기를 낸 계기가 이런 조크에서 보듯이 나라와 어떤 민족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나는 내 지식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경영학자고 미국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적어도 미국 얘기를 하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혁신이 뭔지를 본다면은 작은 가치라도 드릴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시각에서 경영학적인 시각에서 혁신을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정부 혁신한 어젠다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를 조심스럽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운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과가 인류를 변화시켰나 해서 뭐 5개, 6개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 3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작 뉴턴의 사과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깨닫게 한 사과입니다. 두 번째 사과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입니다. 세 번째는 스티브 잡스고. 자,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사과요 그러더라고요. 뭐 틀린 말씀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awake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A-W-A-K-E. 그러니까 깨우치다죠. 사과 때문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깨달았고, 아담과 이브는 사과 때문에 두 가지를 깨우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발가벗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깨달았죠. 세 번째는 우리 스티브 잡스인데 여러분들께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새로운 게 있나요? 사실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짜집기로 된 게 아이폰이거든요.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거 내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삼성한테 해달릴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인제서 깨달았네. 이런 거 해달라고 할 걸, 진작에 했을 걸. 그런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웨이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 정치면은 국민들이 이런 걸 내가 필요했었는데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걸 해주면 그랬었구나. 그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빌 게이츠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많은 유익을 끼쳤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미지는 정반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막판에 조금 인정했잖아요. 화나면 있는 대로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고, 빌 게이츠는 점잖고 도네이션 많이 하고, 얼마나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잘하면은 1등 부자가 빌 게이츠고 2등 부자가 워런 버핏인데 자기 돈을 다 빌 게이츠 주고 당신이 도네이션도 잘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지는 반대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윈도우 이후에 뭔가 깨는 경험이 없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어떤 어웨이킹한 경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주 어웨이크닝한, 깨는 경험을 만들까? 고객들에게. 이 고객, 제가 말씀드린 고객은 기업의 고객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혁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혁신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 고객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기업들이 경영을 하면은 4가지만 잘하면 문제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두 번째는 스피드, 빠른 낫기, 세 번째는 유연성,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에 맞춰서 제품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품질. 이 4개를 뭐라고 했냐면 order winner. 이걸 잘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뭐가 됐냐면 order qualifier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 4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됐습니다.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아예 고객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중국 제품도 품질 갖고 얘기는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럼 뭐냐 하면은 이 4개를 잘 융합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만드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애플에 열광한 게 하드웨어가 애플이 뛰어납니까? 삼성에 비해서 훨씬 못하거든요. 근데 왜 애플을 사용하시죠? 애플을 샀을 때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스티브 잡스 반쯤 닮아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혁신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선만 갖고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거였죠. 어떠한 기술이 발달할 때 R&D 노력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다 정책에 오르면 또 다른 게 천천히 개선하고 약간 내려갔다 이게 가능했습니다. 일본식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베노믹스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노력은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continuous improvement를 좋아합니다. 점진적인 개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진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점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무어슬로가 뭘 얘기합니까? 18개월마다 메모리 칩의 밀도가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랑스럽게 우리가 삼성전자 덕분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죠. 황슬러. 삼성의 그 황 사장님 덕분에 나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18개월은 너무 길다. 12개월마다 반도체의 그 밀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효율성만 좋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how to do things right. 그러다가 다들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럼 우리는 전략적으로 나가서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how to do right things.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할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을 잘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근데 이 두 개가 요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IT가 흔해지면서 커머디티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돈 있는 기업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무료입니다. 예를 들면은 포스코가 1,400억을 투자했다는 ERP가 요즘은 무료입니다. 그냥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무료고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새로운 걸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how to do new things.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코닥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코닥이 디지털화에 뒤떨어져서 망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방송에도 말하고.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뉴욕 그룹 때 재직 시절에 저희 학교 옆이 코닥의 헤드쿼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이미 10년 전에 코닥은 우리 디지털화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지쉐어라는 우리 속된 편으로 대박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요? 디지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새로운 걸 안 하고 필름과 카메라라는 영역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잘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 안 사잖아요. 시장 자체가 확 줄었거든요.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fu지입니다. fu지필름이 같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새로운 걸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fu지필름에서 필름 매출액이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에. 지금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1%입니다. 10년 전에 fu지필름이 화장품 팔아도 돈 버는 게, 화장품하고 의약품 팔아도 돈 버는 게 0%였습니다. 지금 매출액의 3분의 1이 화장품과 의약품입니다. 예를 들면 필름을 만들 때 필름 안에 현상하고 필름을 만들 때 사진이 잘 현상되고 변색 없이 오래가라고 집어넣는 약품이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fu지 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콜라겐을 바르니까 사진이 오래가네? 현상이 잘 되고 그럼 그거를 젊은 여성이나 나이 든 여성의 얼굴에 바르면은 피부가 노화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로 오래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콜라겐 필름입니다. 요즘 흔하잖아요. 필름 회사가 화장품 만든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던 거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고 다 버리면 안 됩니다. fu지가 필름 만들 때 쓰는 콜라겐이라는 핵심 역량을 화장품에 적용했듯이 자신의 핵심 역량을 창의적으로 융합시키는 겁니다.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fab.com,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그 리테일 웹사이트거든요. 이게 원래는 페이스북하고 경쟁하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였습니다. fabulous.com이라고. 근데 거의 망했습니다. 사람 수 15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페이스북에는 상대는 안 되지만 하나 잘하는 게 있다. 디자인이다. 두 번째, 그러면은 디자인을 활용할 때 페이스북하고 맞닥뜨리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fab.com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좋은 디자인의 상품만 파는 웹사이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2011년에. 그럼 2011년 말에 얼마가 됐냐면 자본금이 11억이
1,1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온라인에서 뭐가 제일 고민입니까? 딴 데 가면 더 싸고 좋은 거 있는 거 아닌가? 딴 데 가면 더 이쁜 거 있는 거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수천 개, 수만 개니까. 근데 여기를 가면 여러분이 적어도 한 가지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디자인의 제품 여기 가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갔고 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였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의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회원수를 아주 빠르게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하던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하던 거에서 쌓은 핵심 역량을 다른 데 적용했을 때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걸 계속하는 거는 물고기 숫자는 똑같은데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저것도 괜찮아요. 싹쓸이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어항 수가 또 계속 늘어납니다. 물고기 수는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저건 레드오션이니까 떠나가지고 화장품을 한 후지처럼 리테일 웹사이트로 변환한 fev.com처럼 기존의 경쟁률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연 중에 한 개의 축이 크리에이티비티인데 그러면 창의성하고 혁신은 뭐가 다를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을 저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혁신, 그건 뭐냐 하면은 정치인분들과 같은 지도자들의 역할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이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시너지가 안 일어나면 모래알 같은 국민이 되는 거고 지도자에 의해서 시너지가 일어나면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꼭 투표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혁신이 되냐 하면은 잘 적용돼 가지고 뭔가 가치를 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패시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곱하기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은 정치 쪽에서 나오고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곱하기입니다. 왜 곱하기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0입니다. 그렇잖아요. 0 곱하기 7도 0이고 7 곱하기 0도 0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둘이 더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난 겁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이 7은 14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냥 더하면 9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고 조직의 창의력, 개개인의 창의력을 시너지를 일으켜서 경쟁력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이 혁신 역량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혁신은 뭘까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특허 받은 겁니다. 공식 특허. 엄청난 아이디어거든요. 여러분들 불 나면은 사람들이 뜨거워서 죽습니까? 질식해서 죽습니까? 질식사죠, 대부분. 거기에 아이디어를 둔 겁니다. 불 나면 얼른 이걸 입에 물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이 물 때문에 연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공간은요. 이게 좀 냄새가 나겠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나오는 이 특허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랍니다. 이건 원래 늪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 늪이었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베니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년에 2,2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나는 혁신이고 하나는 발명입니다. 이게 발명이고 이건 혁신입니다. 혁신은 뭐냐면은 아이디어 그 자체는 그냥 발명입니다. 그거를 고객들이 받아들였을 때 혁신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9살에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특허를 그 당시에 큰 정보회사에 팔라고 내놨습니다. 얼마였냐면은 10억이었습니다. 6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60억, 그 당시에 가치로는 10,000불 정도였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안 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화 특허를 지금 돈으로 60억에 사려는데 안 샀습니다. 정보회사 사장이. 근데 이유는 또 말이 돼요. 첫 번째,
음질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벨이 시연을 할 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누구나 아니까 아는 노래 들으면 잘 들리는 걸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프라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 문제가 재밌는 건데, 친구를 너무 훌륭한 사람을 뒀답니다.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별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거 만들어줄게. 그래서 든든하게 친구를 믿고 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CEO가 근대에 가장 안 똑똑한 결정을 내린 CEO 베스트 10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이 화가 나서 회사를 차렸죠. 그 회사가 지금의 AT&T입니다. 나중에 이거 정보회사까지 사들였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냥 전화기였을 때는 인벤션, 발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벤션을 가지고 이쁜 꼬마애가 멀리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정감을 나눌 때 그 가치 때문에 혁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에서 끝나면 안 되고 혁신으로 해야 됩니다. 혁신은 고객들이 그 가치를 받아들이냐 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은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는 애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유명한 수상하는 상 중에 하나가 정부 혁신상입니다. 그러면은 상을 주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혁신상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참신성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해법을 나타내느냐. 두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뭐냐 하면은 does it work?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정말 작동하는 거냐. 말은 좋은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쓰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결과는 없으면 안 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냐. 세 번째가 significance. 이거 뭐냐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가치를 충족시키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참 아주 저는 인상 깊었는데 transparency.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혁신이 있을 때 그 혁신을 정부 내의 다른 부처나 다른 지방에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만 아이디어가 좋아도 한 부처에만 적용되는 아이디어거나 암만 아이디어가 좋아도 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아이디어, 가끔은 그런 거 우리는 뭐 지역 이기주의, 이렇게 꼭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면 첫 번째가 뉴욕시티 서비스인데 이게 로컬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혁신상을 받은 상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누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고 싶어도 어디에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은 재능 등록을 하는 겁니다. 뉴욕 시민 개개인이. 그러면은 뉴욕시에서는 또 어떤 재능 도네이션이 필요합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 도네이션 받은 거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재능 기부를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의 재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고 가장 쉽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따위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재밌는 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기는 이민족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소득층 아니면 불법 체류자 같은 분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는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수상을 했었고요. 범위를 넓혀가지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조인트 듀리 프로그램인데 이건 뭐냐면은 9/11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국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수직적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CIA하고 FBI하고 한마디로 따로 놓았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정한 국장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하나의 요구사항을 넣자. 반드시 자기가 속한 데가 아닌 데 가서 교차 근무를 하게 하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조인트 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에서 일한 분이 국정원에서만 쭉 올라가면 일정 부분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오셔야지. 그런 아이디어가 수상을 했었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Emerging Contaminant 프로그램.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좀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문제는 직시를 했는데
관련 법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알고도 어떻게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Department of Defense에서 만든 아이디어인데, 그러면은 비록 법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는 없지만은 법제화가 안 된 하나하나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만들자. 평당 재난이 일어나는데 법제화가 안 됐다고 손 놓고 준비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최소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위급할 때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Emerging Contaminant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공룡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멸망한 이유가 다음 대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은지 모르고 다음 대 펴가지고 공룡이 멸망했다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증명 안 됐지만은 위험 요소가 참 많은데 그런 위험 요소는 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우리라도 백업 플랜을 만들자, 연방정부에서.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걸 보듯이 정말로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것, 참신하고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것 쪽에 정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혁신의 원천은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끔은 생각지도 않게 혁신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인데 IBM이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은행에다 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얘기하지 컴퓨트, 계산하다 하지 않습니까? 계산 어디서 제일 많이 하죠? 돈 계산이니까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을 고객으로 만들었는데 안 팔려갖고 우리는 망했구나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국회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아주 큰일 했습니다. 컴퓨터 산업을 살렸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IBM이 살아났는데, 왜냐하면 도서관도 사서 관리하려면 장서 관리할 때 데이터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성공이 있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망하면 또 길이 보입니다. 포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젤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안 팔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망하면은 밥 죽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왜 망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자기들이 이젤이라는 좋은 차를 만들었을 때 고객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중산층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선택할 때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썬더버드라는 스포츠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모델인데 그래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런 성공은 안 왔던 거죠. 여러분께서 가끔은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생각하시면 성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일치. 여러분들 마켓 가면은 참 좋아졌잖아요. 웬만한 건 자동화인데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도 옛날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걸어가면서 물건 고르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스마트 카트라는 거, 똑똑한 카트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요즘 아주 잘하고 있는 홀푸드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제 곧 적용될 건데 어느 정도로 스마트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뭘 사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가요. 그럼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물건 위치 못 찾아서 맨날 헤매잖아요. 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카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네 번째는 바틀렉. 어떤 바틀렉이 있을 때 잘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를 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왜 정체가 일어나냐면은 조금만 공간 생기면 훅 밟았다 놓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체가 30%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컨제스천 킬러라는 시스템을 차에 부착을 하면은 모든 차가 30km의 속도로 움직인답니다. 그러면은 교통체증을 30%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인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혁신의 근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 옛날에는 서점 가면 어떤 책만 있었죠? 잘 팔리는 것만 있지 않았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잘 팔리는 몇 개 아이템이 어떤 매출액의 80%를 만든다는 파레토 법칙이 여기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때문에 어떻죠? 요즘에는 정말로 귀한 책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의 80%가 이 긴 꼬리, 영어로는 long tail theory라고 그러죠. long tail strategy. 용의 꼬리 전략입니다. 여기서 80%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연구하는 게 종교가, 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종교가 사업가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다 보니까 1956년에
노먼 필 박사님이 쓴 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50년이 넘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아마존 찾아봐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마존닷컴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5불에 샀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저한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5불에 1956년에 노먼 필 박사가 제 책을 구했는데 그런 게 80%를 차지한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혁신이 여기를 위한 게 있는데 지금은 여기를 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을 잘 보면 혁신이 나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이 국민의 인적 구성이 바뀌면은 원하는 것도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고령화 사회를 예측했기 때문에 로보틱스 쪽, 로봇 공학 쪽에 아주 투자를 많이 했고 요즘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게 이런 혁신적인 제품인데 나이 들면은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왜냐면 감정적인 교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70, 80 넘어가면요.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지시니까 동물 때문에 감염이 많이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럼 답은 뭐죠? 병균을 안 옮기는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런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거든요. 근데 피부가 동물 같습니다. 따뜻하고 만지면 꿈틀꿈틀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저걸 만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없어진답니다. 그런 혁신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패러다임,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어떨 때는 사회가 물이 반컵이나 나올 때가 있는데 뜬금없이 물이 반밖에 안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박자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기대 수명이 80, 90이 되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텐데 하고 다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65세면 은퇴하는데 정년퇴임을 하는데 60세, 65세면 그리고 90세까지 3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 남은 30년을 골골해서 자식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운동도 더 하고 비타민도 더 많이 사드시고 해가지고 저쪽 분야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은 물론 혁신의 근원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혁신을 분류하면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인크리멘탈, 개선이죠. 조금씩 개선하는 일본식 방식인데 모든 혁신의 한 86%가 점진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가치는 노력의 86%는 인크리멘탈인데 점진적인 개선인데 가치는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레디칼 이노베이션이나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뭔가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80%의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10%의 노력으로 80%의 가치를 만드는 게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까? 요즘 한국이 나온 스타 중에 하나가 박화영 대표입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어느 날 네일샵에 갔습니다. 이 매니큐어 바르는 거. 외국 같은 경우는 꼭 네일샵을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틀렉이 있더래요. 하나 막힌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르고 뭐 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빨리 이쁘게 잘하는데 죽으나 사나 말리는 건 20분이 걸리더래요. 누구를 만나도 20분 기다려야 되겠더래요. 그럼 저 20분을 내가 없애버리면 성공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이 원래 예술하던 분이거든요. 음악하던 분인데 그거 안 하고 붙이는 손톱 시장으로 진출을 했는데 지금 매출액이 1000억입니다. 세계 최고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예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이 나온 겁니다. 저분 때문에 매니큐어 안 사고 사람들이 붙입니다. 20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20분이 얼마나 크니까. 두 번째는 엔두런스 스트래티지. 이건 제가 공부한 네브라스카 대학이 풋볼로 유명합니다. 인구가 26만 명인데 스테디움이 8만 명 들어갔는데 26만 명으로 30년 동안 400경기 연속 매진을 하는 데가 네브라스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참 의미 있는 일이 됐습니다. 이 꼬마애가 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 꼬마애를 위해서 모든 선수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풋볼 경기를 했습니다. 이 꼬마가 러닝백이 되게 해가지고 터치다운까지 하게 한 겁니다. 정말 실질적인 경기를 연출해가지고 이 오바마 대통령도 만났는데 풋볼 전략 중에 엔드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풋볼에서 이기려면 저 끝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가운데에는 덩치가 산만한 친구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뚫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면 아주 발빠른 친구가 측면으로 뜁니다. 그걸 엔드런스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인이 버티고 있어요. 그럼 정면 충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으로 뛰라는 겁니다. 축구로 따지면 이동국 같은 스타일을 쓰지 말고 이청용처럼 발빠르게 옆으로 뛰는 선수를 쓰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블록버스터라는 아주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이 위험하거든요.
넷플릭스처럼 때문에. 왜냐하면은 넷플릭스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기존의 사업처럼 비디오샵 여러 군데 차려놓고 사는 전략으로는 절대로 블록버스터를 못 이긴다. 우리는 딴 길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편으로 붙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내려봤고. 그럼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블록버스터가 그거 못해서 망했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진 자는 변화를 안 합니다. 블록버스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넷플릭스, 니들이 암만 온라인, 뭐, 메일로 해도,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를 철옹성처럼 지킬 거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영부영한 사이에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엔드런 스트래테지라고 합니다. 옆길로 뛰라는 겁니다. 정면 충돌하지 말고. 그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라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디로 가냐 하면 쉐어링 이코노미 아니면 콜라보레이티브 이코노미, 협력 경제, 공유 경제로 갑니다. 이게 공유 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인데 유버라는 비즈니스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를 가나 개인의 차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 좋은 차들 많으신데 차를 24시간 중에 얼마나 활용하세요? 제한적이거든요. 잠깐 이동할 때뿐이지. 그럼 나머지 시간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좋죠. 고객으로서 여러분들 언제 어디를 가나 좋은 차를 싸게 사용할 수가 있고, 차를 가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 빼놓고는 공유를 하면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에서 2,000불 정도의 그냥 소득이 생긴답니다. 그냥 등록만 하고 쓰게만 해도. 이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유 경제의 관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혁신의 원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폰의 경우처럼, 아이파드의 경우처럼 경쟁자가 주지 못하는 가치를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경험으로 잘 아시니까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제품이 아예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기 청소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신혼 때 얼른 사가지고 선물해가지고 엄청난 사랑을 저희 집사람한테 받았는데,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다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은 여자들이 청소를 편하게 할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좀 더 좋은 베큐머신, 좀 더 좋은 뭐 약 같은 거 잘 닦이는 거, 그런 거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로봇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뭘 향상시키냐고 아예 안 하게 해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청소하는 로봇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필요 없게 만드는 전략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그래서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은 말인데 Customer Experience Re-engineering.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정치로 따지면 가히 말씀드리면 국민이 경험하는 가치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게임은 어떻죠? 여러분들 게임하니까 특히 남학생들 많이 웃는데 게임은 어떻습니까? 팬이 되는 지름길이었죠. 여기 눈빛 보세요. 여기 눈빛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닌텐도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닌텐도 위라는 제품 만들었는데 운동하면서 게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이미지는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인 거로 바꿔놓은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빌드웨어라는 샵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곰 껍데기를 고릅니다. 두 번째 그 껍데기 안에다가 솜을 집어넣습니다. 직접. 세 번째 목욕을 시킵니다. 바람으로 다 솜을 다 털어내고. 네 번째 옷을 입힙니다. 다섯 번째 액세서리를 골라서 달아줍니다. 그 여섯 번째 곰 출생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여기 저길 가면은 곰을 사시는 거예요? 곰 만드는 경험을 사시는 거예요? 경험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에 기초한 제품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협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공유 가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증사지 유형이라 제가 한번 집어넣었던 건데, 요 왼쪽에 있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에드 위테커라고 AT&T 사장이었던 분입니다. AT&T 사장이었던 건 뭐 그렇다고 치고 이분이 정말 유명한 건 뭐냐면 사장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사장 업무를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금융위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어요. GM을 살려달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잘 아는 분이라면 LG 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IT 한 분이잖아요. 옛날에 물론 정통부 장관도 여기로 했지만 IT 전문가인데 이상철 부회장한테 현대를 살려내라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성공 요인이 뭐였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는 숫자보다는 미래 가치를 봤답니다. 혁신의 가치. 당장은 박수를 안 받더라도 나중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T&T 사장을 할 때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하고 협력합시다. 우리는 1등인 버라이즌하고는 안 합니다. 항상 2등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SK하고 안 하고 KT하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당연히 근데 조건이 안 좋았죠.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주는 혁신적인 가치가 중요한 거지 돈을 얼마가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 그럼 GM 가서 어떻게 그렇게 1년 만에 성공했습니까? 했더니 소통을 예를 하더라고요. 소통. 자기는 세세한 거 얘기 안 했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GM이 뭔지를 딱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거를 모든 직원, 임원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까지 다 소통을 해가지고 외우게 했답니다. GM은 이리로 간다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뭡니까? 했더니 마지막에 얘기한 게 종업원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는 일에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GM을 1년 만에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정치나 경영이나 모든 면에서 왜 협력이 중요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보세요. 매칭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협력해야죠. 다른 기업하고. 두 번째, 지식이 잘 너무 전파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좋은 기업, 힘 있는 조직에서 지식을 독점했거든요. 요즘은 누구나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식을 모아서 일을 해야지 그거 안 모으면 안 됩니다. 혼자 갖고 있는 지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하고 세 번째,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디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혼자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지 않은 새로운 역량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그걸 가진 사람한테 빌려야 되죠. 그래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경제의 근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경제의 모든 논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거시 미시경제의 근간은 뭐였냐면 희소성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희소성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만들 때 여러분들 원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개발할 때는 수백억이 들죠. 근데 두 번째 CD의 원가는 얼마죠? 여러분들한테 100불, 200불 받는데 원가는 얼마냐면 30원입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없습니다. 정보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 같아가지고 희소성 자체가 없고 두 번째, 배타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이게 있으면 하나 가진 사람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거고. 근데 정보는 그게 없어요. 무제한으로 무한정 공유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공유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팩스 머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팩스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까? 팩스를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지 가치가 있고 수많은 사용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가 1조의 가치가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시스템이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용자가 많아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희소성이 무너졌고 옛날에는 scarcity,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abundance, 풍요로움이 가치를 만듭니다. 그럼 풍요로운 건 뭐냐면 협력입니다. 많은 다양한 개체들 서로 협력을 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역사도 협력의 역사였습니다. 옛날에 이노베이션 1은 뭐였냐면은
다 내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죠. invented here. 프록터 앤 갬블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사 can do. 나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도.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바보 그럽니다. 그럼 어떤 시대냐? 이노베이션 2. 지금도 하고 있죠. 필요하면 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을 생각해 보시죠. 애플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하고 삼성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품들 다 외주하고 조립도 중국에 맡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애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디자인이다. 나머지는 더 잘하는 사람들하고 협력하자는 겁니다. 그럼 나이키는 어떻죠? 여러분 나이키 신발 만듭니까? 나이키는 뭘 하냐면은 에어 조던, 타이거 우즈 뭐 그런 사람 해가지고 브랜드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입니다. 제조 절대 안 합니다. 디자인하고 브랜드 매니지먼트. 왜? 나이키가 제일 잘하는 건 브랜드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빌리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고요. 그럼 지금은 저게 다냐? 아닙니다. 이노베이션 3,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죠.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걸 이노베이션 2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노베이션 2에서는 필요하면 빌리기만 했는데 빌려주기도 하라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2에서는 조직 간의 협력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조직 간이 아니라 개개인하고도 협력을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이노베이션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카피라이트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카피랩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애국한다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기말고사 문제에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혁신에 주는 의미가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크라우드 소싱, 그 말춤을 혼자 개발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개발했거든요. 두 번째는 카피랩트, 패러디 맘대로 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맘대로. 카피랩트를 했기 때문에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빨리 번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카피랩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노베이션 3입니다. 하지만 이노베이션 3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발적이고 범위가 좁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AT&T 임원하고 만났더니 AT&T가 크라우드 소싱을 했더니 아이디어가 3만 개가 들어오답니다. 그 3만 개 아이디어 중에 대부분 쓸데없는 거였거든요. 퀄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리고 협력의 범위가 너무 좁고 그래서 나온 게 이노베이션 4. 그래서 저하고 제 은사가 같이 개발한 모델입니다. 사실은요. 지금까지는 다들 3까지만 얘기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노베이션 4. 코 이노베이션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경쟁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 경쟁자, 고객, 잠재적인 고객, 그리고 공급업자 이 모든 객체가 긴밀한 협력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노베이션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같이 개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옛날에는 기업들이 한마디로 에로건트, 오만했죠. 기업은 똑똑하고 고객은 무식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뭔가 똑똑한 걸 만들어가지고 딱 주면서 이거 어때 하는 옛날 모델이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혁신 모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것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플레가 유방암 재단에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통보했는데 요플레가 유방암 재단에다 돈 줄 때 여러분들 의견 물어봤나요? 이 의견 어떠냐고?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요플레 생각에 이런 거 하면은 좋아하겠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웨이였습니다. 그게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였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CSV라고 합니다. Creating Shared Value.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건가를 고객과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이 참여해서 같이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많이 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이클 포터가 한국 와가지고 계속 얘기한 게 CSV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Creating Shared Value. 밸류 자체도 같이 만들고 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코크리에이션 합니다. 같이 창출하는 겁니다. 함께 창조하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창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KLM 타면 꼭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기 이번에 달라스에서 인천까지 직항은 15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15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려니까. 근데 걷다가 또 제 아들이 옆에 앉았었는데 15시간 내내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15시간 내내 우리 애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걸 통해서 나는 뭘 좋아한다를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행기를 딱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사이먼 앤 가펑클을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옆에 있는 사람도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앞도 그렇고 보니까 앞뒤 좌우가 다 사이먼 앤 가펑클 팬이에요. 가면서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와인 좋아하는 분은 나파밸리 여행 간 사람들끼리만 앉게 하고, 소녀시대를 좋아하면 앞에 옆뒤 다 보니까 소녀시대 밴만 앉아있어요. 그럼 얼마나 즐겁고 안주를 합니까? 이게 공동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거기과 같이.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업들에서는요. 두 번째는 코크리에이션 랩. 이건 뭐냐면은 BMW가 인테리어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인테리어를 고객들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사진입니다, 실제. 공동창조 실험실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고객들과 같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고객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받아가지고 돈 주십니다. 1억. 딱 당첨되면 1억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꾸준히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이네켄 아이디어 브루어리. 이건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같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환경 친화적인 맥주 용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과 같이 만들었고요. 요즘은 뭐 하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60대, 70대가 좋아하는 맥주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들과 같이. 그런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프록터 앤 갬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코크리에이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같이 공동 창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게이지, 몰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면은 뭐냐면 이거 갤럽에서 나온 통계인데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특히 학생분들은 중요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을 학습을 해보면은 정말로 조직에 몰입하는 사람은 28%밖에 안 된답니다. 대다수는 그냥 세워라 가라 하는 거고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고 불행하게도 한 20%가 무슨 일만 하면은 뒷다리 잡고서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국가적인 창의력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면은 직업이 창출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일어나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생기면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만들려는 기업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잡 테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에 취직하면 삼성에 나온 일자리 하나 여러분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잡 테이커가 되기보다는 저는 잡 크리에이터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은 잡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 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지름길은 뭐냐면 여러분 뭐 좋은 직장 창직 얘기하는데 국민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창의력을 높이고 엔게이지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보십시오. 통계가 증명합니다. 갤럽에서 한 연구인데 창의력이 있는 집단에게 여러분들은 고객들과 같이 얼마나 많은 창의력을 공유합니까? 그럼 74%가 우리는 공유한다고 합니다. 뒷다리 잡는 그룹한테 물어보면은 단지 13%만이 나는 창의적인 아이들을 고객들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다르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삶을 사실 때 창의적인 아이들은 얼마나 활용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몰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60% 정도가 그럼요. 당연히 저는 창의적으로 일한답니다. 그럼 뒷다리 잡는 그룹은 뭐라고 하냐면은 단지 3%만이 나는 창의적인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나 국가든 개개인을 엔게이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엔게이지 시킬까? 엔게이지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창의력도 올라가고 혁신도 올라가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 그릭입니다. 제가 보면 빌 그릭 스쿨 오브 비즈니스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졸업생입니다. 졸업할 때 5,000원을 기부했거든요. 40년 전에. 최근에 3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을 무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화면에 나온 건데 We treat our employees like a star. 이 사람이 1980년에 벨레로라는 석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벨레로를 딱 25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자본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선정한 금세기 최고의 CEO 12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춘 500를 2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 항상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동안, 40평생 이런 기업을 하면서 해고를, 레이오프를 단 한 명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퍼블리칸이거든요. 시장경제주의자인데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안 했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안 하는 게 남는 거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업원들이 내가 한마디로 우리들 표현으로 잘릴까 안 잘릴까 고민하고 일을 하면은 10시간 앉아있으면 9시간은 어떻게 하면 안 잘릴까에 연구를 한답니다. 그 단지 1시간만 내 기업을 위해서 뭘 할까 연구를 한답니다. 근데 종업원들이 나는 절대 안 잘리고 우리 사장님은 정말로 이익이 있으면은 정말 정직하게 우리하고 나누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9시간 앉아있으면 10시간이란 만큼 일한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장사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 원 줬는데 10만 원씩만 일하게 하는 게 낫습니까? 1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씩 일하게 하는 게 낫나요? 그러니까 평생 단 한 번도 해고를 안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겸손하면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300억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스카우트한 교수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딱 하나, 저는 아니었는데 반경고의 편지가 교수들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정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기부금 1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교수들한테 편지가 옵니다. 이름 안 쓰고 기부 좀 하라고 이렇게 편지가 직접 오거든요. 그럼 그 편지를 받으면 아 나는 기부를 안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분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주고 나누는 자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주고 나누는 게 그 사회의 덕목이 됐을 때 그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법을 안 지킬 때 그 사회는 이미 앞날이 어둡다고 보는 거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 중요하고 공동창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빌그리처럼 했을 때 종업원들이 엔게이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열심히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글로벌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럼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가 공동창조입니다. 뭐냐면은 학교폭력을 왜 교과부만 신경 쓰고 왜 학교 선생만 신경 씁니까? 장학관만 신경 쓰고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이해 당사자가 같이 일하는 겁니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아저씨 그리고 학교 교문 앞에 문방구에서 문방구집 주인 아저씨, 떡볶이집 아줌마, 버스 운전기사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 좋지만 그게 말이나 되냐고 할 때 하나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떡볶이집 아줌마가 교장 선생님 찾아갈 수도 없고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초일국 가면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죠. IT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장이 저한테 라이센스를 한 30개를 줬습니다. 한국에 무료로 해봐라. 해도 좋은 게 한국이 쓰라고 줬는데 이제 사연이 좀 있는데 그런 일도 제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팁스라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클라우드거든요. 학교가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링크만 달아놓으면은 누구나 그 링크만 누르면 연결이 돼가지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게 오클라호마 주 전체가 그 시스템을 쓰거든요. 왕따나 그런 거에 대한 폭력이나 자살이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90%가 예방이 됩니다. 그 시스템을 했더니. 그 더 놀라운 거는 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독약을 탔어요. 선생님이 마시는 음료에다가. 엄청난 사건이죠. 미국이 다 놀랬고 잡으려고 경찰이 6개월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 학교가 팁스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딱 6개월 동안 경찰이 못 잡았는데, FBI까지 보고는데 못 잡았는데, 딱 일주일 만에 잡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학생이었대요. 학생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어릴 때는 순간적으로 확, 이게 뒤집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거야, 학생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미국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못합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정보통신 IT 인프라가 뛰어나고,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넘버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촬영만 잘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떠한 제품이 나와도 제일 먼저 실험해보는 국가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하면 됩니다. 특히 IT는. 그 정도로 우리가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공동창조고 두 번째가 융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창조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한다는 자체가 융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융합 자체가 우리나라 소개가 잘못됐습니다. 전 영어 못했는데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융합이 컨버전스입니까? 수렴이거든요. 수렴인데 컨버전스 매니지먼트 해놓고 가로치고 융합 경영 그렇게 합니다. 좀 잘못됐거든요. 그 부분부터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융합은 뭐냐면은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수렴은 뭐냐면 어떤 점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게 합치는 게 수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융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이 뭔가를 정의하라는 겁니다. 저는 뭐냐면 그걸 가치라고 봅니다. 기업을 하시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되고 예를 들어 정치를 하면 국민이 원하는 가치가 뭐냐를 정확하게 꿰뚫고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합치고 힘을 모으는 과정이 융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걸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융합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융합의 원조가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거북선 잘 아시잖아요. 그럼 거북선 보면 이상한 거 없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상한 걸 깨달았는데 평생 모르고 살다가 거북선인데 머리는 용이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상상의 융합입니다. 왜? 거북선은 단단하지만은 문제가 뭐죠? 이미지가 느릿느릿하고 너무 순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인데 싸나워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조하려고 일부러 용의 머리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연기까지 뚫어내지 않습니까? 그 상상의 융합을 하신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레네상스라고 하죠. 융합입니다. 피렌체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거기 메디치 가문이 토지대 가문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토지대 가문이냐면은 교황을 3명이나 배출한 가문입니다. 근데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정치적인 영향력,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나온 거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온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작 뉴턴도 그랬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멀리 갔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내가 잘나서 아니다. 내가 높이가 올라간 게 아니다. 단지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경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새 것이 없다고. 세상에 새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이 뭐 처음부터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겸손하게 여러분 주변 사람과 협력하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업적 위에서 융합을 시킬 때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랐으라고. 혼자 가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걸 잘 활용해야지. 그래서 이제 융합을 분류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꼬마 어떻습니까? 귀여워요? 아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잘생겼어요? 제 아들입니다, 사실은. 아들이 말썽꾸러기라 6개월 동안 팔을 2번 부러뜨려가지고 우리 제 아내가 수도 없이 울었는데 하나 제가 잘해준 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뻐 보이죠? 물론 디즈니랜드가 기쁜 것도 있었지만 항상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깁스를 하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간지러우면 죽을 것 같잖아요. 긁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건 고원택에서 만든 특수 캐스트거든요. 깁스를 영어로는 캐스트라고 하거든요. 물에 담궈도 됩니다. 수영을 해도 되고 10분이면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그래서 아빠나 간지러워 그러면 가서 물에 담그고 와 수영해 그러면 수영 신나게 하고 안 간지러워 그러고 그랬거든요.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저게 원래 옷 같은 거 신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한 겁니다. 그 핵심 역량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가지고 이런 물에 담궈도 되는 캐스트를 만든 거였거든요. 이런 게 융합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걸 결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롤렉스는 비싼데 너무 비싸고 너무 아니 폼나고 멋진데 비싸지 않습니까? 그 카시오는 정확하긴 한데 싸고 좀 멋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 원하는 건 뭐예요? 좀 폼도 나는데 너무 안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스와치입니다. 틈새죠. 스와치를 사면은 좀 폼도 조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당할 만한 만큼 비싸고 한 10만원, 12만원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래서 이런 결합이고. 그 세 번째는 융합이 시장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거 보시죠. 이게 대체제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두 가지 산업이 우편으로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비게이션 안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두 번째 망한 게 뭐죠? 디지털 액자, 디지털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고요. 두 번째, 고객. 옛날에 여러분 자체가 아주 까다로운 고객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전화기 안 되면 전화 안 되는 것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서비스 센터가 뭐 얘기합니까? 카메라가 이상해요. GPS가 잘 안 터져요. 음질이 안 좋아요. 지도가 잘 안 떠요. 인터넷이 느려요. 그러니까 고객 자체가 이 멀티 디멘저나 다차원적인 고객이 돼버린 겁니다. 장사하기 되게 어려워졌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차원이 다차원화가 됐고, 그리고 공급업체 힘이 엄청 셉니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앤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삼성도 앤드로이드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싸워도 앤드로이드하고 못 싸우거든요. 그리고 또 경쟁업체. 애플이 전화기 만들지 꿈이라도 꿨습니까? 융합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산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을 이해하기 쉽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6가지로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 앤 컴포넌트 융합입니다. 중요한 건 빨간색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이게 제품의 혁신이랍니다. 서로 다른 걸 합쳤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갤럭시 빔이라는 제품인데 홍콩하고 영국만 팝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야외에 놀러 가셨어요. 야외 극장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얀 벽에다가 핸드폰을 딱 비추면 영화가 나옵니다. 규모는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화면에 이 정도의 스크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그러니까 DMB 틀어서 그걸 쏘면 타협이도 보는 겁니다. 아무 데나 나가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홍콩하고 영국 가면 있습니다. 삼성 겁니다. 갤럭시 빔이라고. 융합이죠. 이런 프로젝터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융합한 겁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 부처 이기주의입니다. 부서 이기주의 한마디로. 어카운팅은 어카운팅만 생각하고 딴 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아예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 합치는 겁니다. 데이터도 옛날에는 부서별로 다 갖고 있었거든요. 다 내놔 해가지고 한 군데 다 몰아놓습니다. 예를 들면 ERP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같은 게 그런 예인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융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부처도 정부부처 A가 이건 우리 거 이거 못 봐. 절대 못합니다. 이 개념을 도입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접근권 있는 사람은 항상 볼 수 있으니까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숨기는 것도 못하고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요. 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래킷 벤카이저가 뭐냐면 방향제 만드는 겁니다. 한국 옥시에서 요새 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뿌듯한 얘기인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작은 점포 매니저가 올린 아이디어가 사장한테 전달이 됐어요. 뭐냐면은 방향제 찍찍 누르는 거 힘드니까 건전지로 자동으로 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죠. 놀랍게도 사장 빼놓고 다 반대했습니다. 아주 지방에 있는 것도 한국에 있는 직원이 뭘 한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로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는 고객과 접점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뭐냐면 가장자리 중심 전략, 엣지-센트릭 스트래티지입니다. 정말 가치는 가장자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왜 가능하냐면 합쳐있기 때문에 부서별로의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정보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functional convergence라고 합니다. 기능적 융합, 어떤 부서가 융합하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트렌드인데 조직값 융합, 서로 다른 조직의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가치를 생산하자 했습니다. value product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말 안 씁니다. 물론 삼성,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식적 통합을 하면서 value production 합니다. 혼자서 다 하잖아요, 안에서.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어서 저는 뿌듯하고 삼성, 현대가 정말 애국합니다. 우리 교민들이 삼성, 현대로 인해서 대접받는 게 엄청납니다. 옛날에 소니 때문에 기 죽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삼성 때문에 기 죽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참 고마운데 개인적으로 걱정은 어떤 구조 자체가 너무 옛날 방식입니다. 수식적이거든요. 수평적인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value organizing입니다. 가치를 조직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문어발처럼 이게 스탠다드 오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어발처럼 확장하지 말고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애플처럼 극단적인 협력은 좀 위험하죠. 하지만은 옛날에 GM이 자동차 만드는데 타이어가 바뀐다고 고무농장까지 운영했습니다. GM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조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텔레비 시장에서 1등은 삼성이 아닙니다. 비지오라는 대만 업체입니다. 비지오가 뭘 하냐면은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삼성의 3분의 2나 반값에 팝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여기 오기 전에 매장을 한번 들렸거든요. 64인치 TV가 100만 원입니다. 비지오께. 삼성 거는 2,000불인데. 그럼 점유율 1위입니다. 미국에서. 왜 가능할까요? value organizing 합니다. 비지오는 조립만 하는데 핵심 역량은 뭐냐면 어느 회사 제품이 정말로 좋은지를 압니다. 부품이. 화면은 삼성이다. 그럼 삼성에서 패널을 수입을 합니다. 메모리는 하이닉스다면 하이닉스 걸 하고 그래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가나이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나이키 마찬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브랜드 매니지먼트만 하고 있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조립만 하지 조립도 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이폰은.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델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assembly to order 주문받고 조립하거든요. 옛날에 만들어 놓고 팔았잖아요. 근데 델은 주문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립을 해서 팝니다. 근데 델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문받고 조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막히죠. 그래서 밸류를 가치를 조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은 테크놀로지 컨버전스. 이건 새로 나오는 기술을 합쳐서 융합을 일으키는 건데 가장 재밌는 예가 요즘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라고 수술용 기계입니다. 기계가 수술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 이게 융합이지 않습니까? 메디컬 테크놀로지하고 MRI하고 로봇이 융합한 건데 이걸 활용하면 수술하다가 급하게 수혈을 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이 보통 5%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술하면은 20명 중에 1명은 수혈을 합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확률을 5%에서 2%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은 서로 다른 산업을 융합하는 거죠. LG 프라다 폰.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LG는 프라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얻어갔고, 프라다는 고객들에게 핸드백 물론이고, 휴대폰까지 제공하는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메디컬 투어리즘. 한국 가가지고 성형수술한 다음에 롯데호텔 가가지고 장근석하고 팬미팅하고 제주도 가서 바람 쐬고 옵시다. 한꺼번에 다 하거든, 요즘에는요. 그 샹하이 가면 디즈니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디즈니 옷을, 캐릭터 옷을 입은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학비가. 한 달에 250만 원, 유치원인데. 근데 없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돼, 몇 달씩. 에듀테인먼트, 에듀케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거거든요. 이런 융합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쳐오는 게 바이오 아르티셜, 바이올리지하고 아르티셜이라는 게 같이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골프를 예를 들면 하버드에서 아바타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아직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 아바타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가 스윙을 하면은 그 뇌표를 잡아가지고 상대편 사람에게 주면은 타이거 우즈처럼 스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아바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버드 대학에 진행이 되고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초음파 헬멧인데 여러분들이 전쟁할 때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고 뭐 총 쏘고 용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모셔널리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침착해야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그게? 근데 저 헬멧을 쓰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됩니다. 뇌파가 알아서 조절을 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고 침착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인권 침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아가지고 이슈는 되고 있지만 미국 국방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쉬우면 정말 용감하고 침착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뭐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헬멧만 쓰면 됩니다. 아무나 씌우면 됩니다. 그냥.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합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쳐서 가치를 내는 건데,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인데, 피러 팍이라고, 실버라도 리조트라고 나파밸리 리조트의 수석 조리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집사람까지 다 데리고 가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다 해주더라고요. 물론 공짜로. 근데 놀란 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다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고추장을 쓰는 게 맛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내가 원래 쓰는 게 있다고 비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보니까 순창 고추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돈 벌 게 있다. 내가 네 얘기할 테니까 순창 고추장 모델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리조트가 5스타인데 수준이 다 백인이거든요? 저만 황인종이더라고요, 그날도. 고추장을 너무 잘 먹어요. 이 닭에다 고추장 뿌린 걸 그렇게 우리도 안 먹지 않습니까? 닭에다 고추장 뿌려서 그건 잘 먹더라고요. 비결이 뭐냐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고객을 열심히 관찰했답니다. 그 두 번째는 융합입니다. 그래서 융합? 무슨 융합? 그랬더니 자기 증조할머니가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이랍니다. 그 이후로 순혈적으로 한국 분끼리만 결혼을 했는데 자기 때여서 자기만 청개구리라 백인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점들을 많이 한답니다. 점들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커넥팅 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혁신의 원천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국 음식 배웠고, 하와이 살아가지고 하와이 음식 잘 알고, 본인은 또 CIA, 박찬호 부인이 공부했던 커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그 뉴욕에 있거든요. 동부 스타일 음식 공부했고, 부인은 캘리포니아 아가씨니까 캘리포니아 음식 알고, 이 모든 걸 융합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융합을 잘하면은 퓨전 음식이 된답니다. 자기 퓨전 음식을 한답니다. 근데 융합을 못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간단하지만 큰 차입니다. 컨퓨전이 된답니다. 퓨전을 만들어야지 컨퓨전 음식을 만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점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잘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으시면 이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쁘다는 미인들 다 부위를 다 합쳤는데 어느 게 더 이쁩니까? 전 따로따로는 전 다 이쁘더라고요. 이 여자 빼놓고는. 이게 컨퓨전의 대표적인 겁니다. 융합을 잘해야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공동창조하고 융합 말씀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혁신을 하는 코-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생기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델처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인데 새로운 고객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번에 미국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선거에서? 옛날에는 부시 대통령이 선거했는데 고객 기반에 혁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시는 그 당시에 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기반의 혁신은 뭐냐면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래가지고 남부지방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층에 어필을 해가지고 엘 고어를 이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 전략은 뭐냐면 민주당 전략은 앞으로의 미국의 인구 추세를 봤을 때 정말 핵심은 흑인도 아니고 에이시안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다. 히스패닉이다. 우리가 흔히 멕시칸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유권자들에서 완전하게 원사이드한 게임으로 이긴 겁니다.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시장이 후안 카스트로 그 샌안토니오 시장인데 샌안토니오 인구가 150만인데 그중에 80%가 히스패닉입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가 히스패닉 인구의 표를 얻는데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순식간에 제2의 오바마로 전략적으로 만든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러가지고 연설시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오바마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3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연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는 좀 그랬었는데 이제 2번 만났다고 3번째 만나니까 정말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경험이 중요한 거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에 비해서는 의도적으로 확 키워가지고 전당대회 연설까지 시켰는데 다 속이 있다는 거죠. 고객 기반에 혁신하고 싶어 쓴 겁니다. 이기려면 히스패닉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객 기반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은 민주당 절대 공화당 못 이깁니다. 아니, 공화당이 민주당 절대 못 이깁니다. 앞으로. 지금 전략으로 하면요. 왜냐면 기독교 보수층 자체가 계속 풀어지고 있거든요. 리버럴하게. 그 상황에서 암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줄거든요. 그리고 고객 기반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가치를 만들어 던져야죠. 새로운 고객 기반을 만들면 가치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치를 고객과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나누는 경험입니다. 나누고 협력하는 거. 이분이 누구냐면 맥스 루케이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아동 작가고요. 두 번째, 금세기 최고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10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분 교회 다니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는 오크힐 처치의 교회 목사님인데 참 겸손하고 좋으세요. 우리 아들을 10번 만나면 10번 다 만나면 꼭 안아주는 분이니까 지금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항상 위대한 국민의 시대, 국민은 위대하고 고객은 항상 옳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위대해집니까? 답을 주더라고. 항상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들이 아니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남을 돕는 경험을 하게 해라. 혼자만 잘 되는 삶, 가치를 사회에 심으면 안 되고 남을 도와주는 걸 경험하고 남과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가치를 만드는 나눔의 경험을 많이 하게 할 때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소중하고 위대한데 누가 자살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확 깨는 경험을 줄까가 중요하거든요. 확 깨는 경험을 줘야 되는데 고객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확 깨는 경험을 만들까? 첫 번째,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뭔가 제품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경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현대 아산하고 삼성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MRI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MRI가 더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삼성하고 현대병원이면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떤 고민을 하면은 저 동그란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30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나 어떻게 참지 지루해서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은 필립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특수 MRI를.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하면 MRI 촬영장이 골프장으로 변합니다. 바다를 좋아하면 바닷가로 변하고 바닷소리가 나고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한다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꼬마들. MRI 안에 들어가면은 막 사람 잡는 귀신인 줄 알고 막 울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MRI 기기를 하나 더 놨습니다. 꼬마 MRI라고. 미니 MRI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야 너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럼 꼬마가 인형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인형이 저 기계를 지나갈 때 기계 안에 이렇게 인형 뱃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봐라. MRI가 곰을 괴롭히지 않지 않니? MRI는 단지 이거 하는데 네 뱃속에 무슨 벌레가 있나 보는 거니까 아무 걱정 없어서 애들이 좋아가지고 빨리 봐주세요 하고 얼른 넣는답니다. 새로운 가치거든요. 제품이 아니라. 그 두 번째는 밸류를 먼저 봐야 된다. 왜 혁신이 안 일어나느냐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끈기 잡힌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먼저 보면 절대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는 이유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가치인가를 정하고 그 가치를 내서 돌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타가 중요한 일인데 타타 사장이 먼베이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타타인데 대로변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면 되게 위험하게 운전하네. 가족들 다친다고 흉봤을 텐데 훌륭한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냐면 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가치는 뭘까? 내가 뭘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하잖아요. 차 타게 해주면 되죠. 근데 고기 먹으면 배부른 거 먹으면 돈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프랑스 혁명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과장되게 설명을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달랐습니다. 그러면 저 오토바이 가격이 250만 원이지. 그래 내가 250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250만 원짜리 차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손익분기점이 100만 대랍니다. 100만 대가 팔리는데 이런 주황소수 중에서 100만 대를 팔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본 고객의 가치는 250만 원짜리 차다. 우리는 해야 된다 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만든 게 타타 나노라는 이 차입니다. 실제로 손익분기점도 돌파를 했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봤으면 이거 꿈이라고 꿨습니까? 아닙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이거, 고객이 이거 상상했나요? 여러분들이 250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상상했을 것 같은데 이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알아내고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제가 뉴욕 주립 때 인터뷰를 갔는데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참 용감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을 좋아하는데 폴 사이먼 고향이 뉴욕인데요. 제가 뉴욕 주립 때 교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묻더니 내가 들은 인터뷰 중에 최고였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30대 1이었거든요. 보니까 나중에 경쟁률이. 거기 1등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폴 사이먼 때문에. 근데 왜 폴 사이먼이냐면은 폴 사이먼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게 잠깐 사는 건 아무나 하거든요. 6세기 동안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20세기를 만든 백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폴 사이먼과 에릭 클랩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릭 클랩튼이 한국 특히 오면은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게 원더풀 투나잇인데 그 노래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릭 클랩튼은 자기는 블루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건 블루스고 나의 블루스를 들을 때 우리 고객들이 정말로 나의 고객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가치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폴 사이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고객이 원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퍼플리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그냥 고객이 그냥 좋다고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해야 되는 걸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알아내가지고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융합이었습니다. 원래 어쿠스틱 기타만 썼거든요. 근데 어쿠스틱 기타에 드럼하고 전자기타를 집어넣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성공했던 거였고 이거 중국집 갔더니 닭튀김에다가 달걀 프라이가 같이 나오더랍니다.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요리 본 적 있으세요? 프라이드 치킨하고 그 에그 프라이가 같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 웃고 말았는데 폴 사이먼이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하고 아들이 제외했네. 그래서 만든 노래가 미국 가면 마더스데이 항상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Mother and Child Reunion이라는 노래인데 그 과정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건 70년대였는데 백인 최초로 레게 음악을 한 사람이 폴 사이먼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옛날에 인종차별 때문에 금수가 되고 아무것도 못할 때 혼자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소웨토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멋있습니다. 희망의 거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힘들면은 뭐든지 희망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옛날에 흑인들이 정말 핍박받고 압제하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폴 사이먼이다. 나 폴 사이먼이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답니다. 그 증명을 했겠죠. 노래를 하든 뭐라든 간에. 근데 당신들 너 여기 왜 왔냐 하니까 뭐 우리를 이용하려고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 보는 제스처를. 근데 폴 사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을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백인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문화적 유산이 있다는 걸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앨범을 만드는데 그 앨범이 그레이스랜드입니다. 물론 난리가 났죠. 유엔부터 난리 났습니다.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 금수운동을 했는데 넬슨 만델라가 나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폴 사이먼은 우리 흑인들이 억압받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정말로 보여준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었고 그래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폴 사이먼의 삶 자체가 새로운 음악, 여러분들 잘 아는 엘 콘도르 파사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철새를 날아가고 한국말로
그 노래는 잉카음악입니다. 팝과 잉카음악을 합친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고객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주고 오늘날의 폴사이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객이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고객이 뭔가 좀 잘못됐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고쳐야죠. 너도 나도 공동체는 필요 없고 나부터 살고 가야지 무슨 공동체를 할 때는 과감하게 정치인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거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온라인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건 뭐였죠? 보관을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새로운 남자친구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 남자친구 한 거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봤어요. 제 남자친구가 쟤 누구냐고 하니까 옛날 남자친구 지에서 뭐 잘못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뭐 거꾸로 가자. 옛날에는 보관하는 게 가치였지만 이제는 지우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합니다. 10초 위에 지워질 사진, 한이 있다 지워질 사진하고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봐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거잖아요. 올리면서도 이 사진을 떠돌아다니면 어떨까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페이스북이 흉내를 내서 포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망했죠. 흉내를 잘못내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옛날엔 저장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지우는 게 미덕.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표지 모델입니다. Erasable you. 지워버릴 수 있는 방식이 돼가지고 지우는 게 가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훌륭한 아티스트는 베끼고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해 여러분 제발 베끼지 말고 훔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문을 써도 결국은 베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을 뭐 문헌 연구를 왜 합니까? 남들이 앞에서 연구했던 걸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잘 활용한다고 베끼면 표절이 되는 거고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얹어가지고 개발하면 훌륭한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제품도 삼성 제품을 딱 볼 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창기 제품은 조금 오해할 만하게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 제품 갤럭시 S4나 노트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아이폰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꼈다고 못할 겁니다. 훔쳤죠. 훔친 건 뭐냐면은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융합이고요. 기존에 했던 거 합쳐가지고 쉽게 흉내내는 건 베끼는 거고요. 소송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잘 시너지하게 합쳐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겁니다. 베끼지 말고 훔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하고 여러분들이 제품 서비스를 하는데 혁신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고객 기반도 혁신해야 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면 자라. 얼마 전에 MBC에서 자라가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뭐 노동력 착취한다고 했는데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초점상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라를 얘기하려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혁신을 얘기해야 되죠. 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헤드쿼터 역할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상품 디자인할 때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듣냐면 스토어 매니저 일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냐? 고객과 얼굴 대하는 스토어 매니저가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은 뭐 갑자기 사장 아들이 뉴욕 가가지고 아트스쿨 다녀와가지고 공부장 돼가지고 디자인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장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물류입니다. 물류. 자라 매장을 가면은 2주만 지나면 똑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획기적이거든요. 그런 혁신을 자라가 했습니다. 정보 시스템하고 물류 시스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2주 안에 안 사면 운 좋으면 2주, 운 나쁘면 오늘 오버가 될 수 있고 2주 안에 안 사면 그거 못 삽니다. 빨리 사야 됩니다. 그런 운영 프로세스에 혁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 있는 거지 단지 옷을 뭐 그렇게 뭐 노동력 싼데 그거에다 싸게 만들어서 자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혁신입니다. 자라의 성공 요인은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코-이노베이션 하는 조직이나 어떤 기관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융합해야 되고
공동 창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밸류 체인, 자라처럼 공급사슬 같은 게 새롭게 바꿔야 되고 가치를 고객과 이해 당사자 모두와 함께 윈윈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IT가 있습니다. 이 IT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IT에 대한 이해도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활용도까지 높은 데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되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게이지. 종업원들을 사랑하고 능동적으로 종업원들이 이런 거 같이 하면 인게이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시켜야지 소속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잡 테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성 취직하면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잡 크리에이션을 해야죠. 기존에 있던 파일을 본인이 가져가면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잡 크리에이션을 해야지. 그 핵심이 창업가 정신입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기업 내에서도요. 창조적인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리더가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비전을 갖고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조직 개개인의 창의력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주입시키고 같이 그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게 같이 움직일 때 공동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동 혁신이 일어나고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